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17일 아침 스마트 리포트 시황 섹터 전략입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장이 하루 폭락했다가 다시 어제는 급등해서 흐름을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 어떤 그 수급이든 간에 급락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급락했을 때 매물이 한번 크게 소화된 다음에 그거를 급격하게 담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우상향의 에너지가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코로나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는 점차 어떤 지금도 물론 상존하고 있고 재발 우려, 팬데믹이 다시 한번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점차 해결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고, 사람이 어리석지 않죠. 각국 정부가 한번 당한 거를 또 그만큼 당하지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덮어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경제 지표가 조금 불안하다. 이럴 때마다 막대하게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장은 펀더멘탈이 좋을 때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펀더멘탈이 좋으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돈줄을 쪼여요. 인플레가 발생할까봐. 근데 이렇게 디플레 우려가 있거나 안 좋을 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많을 때 수급이 가장 좋고 장이 좋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을 계속 풀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악재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재가 많으니까 돈을 푸는 거죠. 돈을 많이 푸는데 돈의 힘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자꾸 과거부터 발생해온 뉴스의 포인트를 두다 보면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죠. 이제 그것이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흔들림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죠.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코로나는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까지 이거를 계속 풀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당히 양호했고요. 이것은 사상 최고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는 아직도 좀 부족하죠. 6% 정도. 자,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의 최대의 소비 국가라는 걸 알고 보면 이것은 펀더멘탈의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 생산은 다소 더디다. 이건 이제 공급 물량은 아직은 조금은 더디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재고는 좀 덜 쌓이고 소매 판매는 원활하다. 이거는 이제 나쁜 관점은 아니겠죠. 모더나의 CEO가 백신이 이제 11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파월 FRB 의장은 경제가 좀 느리고 그래서 이제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하지만 이것은 뭐 시장을 휘두를 정도의 막대한 물량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밀렸었는데, 그러나 완전히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 이런 부양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폭발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뭐 핵실험도 하고 뭐 ICBM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됐다. 물론 이제 좀 과거보다는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만큼 이제 힘든 상황이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자신들의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고, 미국과 중국 간의 담판 과정에서 북한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하와이에서 폼페이오와 양재츠 양쪽에 이제 대표단을 이끌고 만나는데, 이 코로나 문제 책임론이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홍콩 보안법, 또 북한 문제가 다 거론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북한 문제 때문에 뭐 주가가 큰 충격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다. 특히나 이제 충격을 받더라도 뭐 북한하고 관련해서 대북 관련주, 뭐 또 내지는 뭐 SOC나 또는 산업재, 이런 쪽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내지는 국가의 어떤 약간의 그런 불안정한 흐름에 지수 관련주는 영향을 받겠지만, 개별 종목들은 오히려 그런 쪽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돈이 더 집중되는 효과가 이 성장 섹터 쪽으로 더 유동성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코로나의 확진자는 아직도 여전히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 또 미국 할 것 없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 우리나라는 다소 어제 약간 줄었던데요.
자, 그걸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파월 의장도 이제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머릿속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계속 부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 베이징의 이제 긴급 대응 수준을 1급으로 상향해서 이제 그 초중고는 이제 학급 이제 수업을 중단한다. 베이징에 이제 물론 국한된 거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양호해서 정성장률 전망 이제 상향.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 이제 이런 계속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이제 뱅크 오브 저팬 일본 은행의 부양책 확대로 어제 5% 올랐죠. 지금 대만 반도체와 파운드리의 격차 해소,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가 좀 줄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는 애플의 폰과 삼성의 갤럭시 노트 이런 쪽에 이제 좀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매장이 재개가 됐고요. 앱스토어 거래가 5천억 달러인데 애플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2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4% 정도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IT에 대해서 계속 기관의 매도가 관련한 부품과 섹터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좀 부진하다 보면 부품사들의 부품 납품가를 좀 다운시키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의 상장이 이제 7월 1일에 있죠. 아직도 뭐 2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바이오에는 이슈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기술 경쟁,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금방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고, S&P 500, 이 전통업종 포함해서 약간 좀 무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IT, 이제 소재 쪽으로 강했고요. 변동성은 좀 다운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 성장률이 큰 조정이 없이 무난하게 잘 진행될 거로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달러가 약하죠. 달러 약세는 이제 제로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돈을 많이 풀고 있어서 달러 약세가 결국 신흥국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재, 산업재 이런 쪽에 이제 강세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원화는 이제 북한의 이런 뭐 폭발성 뉴스로 해서 1211원 여기에서 마감이 됐고요. 우리나라 ETF도 2.3% 상승 마감이 됐는데 좀 더 올라올 수 있었지만 이제 북한발 뉴스를 약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면 이제 외국인이 대형주도 샀지만 이제 이 중소형주를 많이 샀고요. 어제 선물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결국 이제 선물 매도, 현물 매수니까 프로그램 매수성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기관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코스닥보다는 거래소를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소간에 이제 좀 부침은 있죠. 현재 2138포인트를 이제 코스피는 중요한 공방선으로 이게 단기 저항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714포인트를 지지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는 저항이지만 하나는 지지라인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 1.6%,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신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죠. 이런 IT 대형주가 끌고 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또 1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상승 마감이 됐는데, 역시 이제 간밤에 그 램리서치의 그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어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6% 상승을 했고요. 비메모리 쪽으로 대만 반도체는 0.39% 하락 마감이 됐고, 어제 삼성전자 4% 정도 올랐는데 오늘 52,500원 정도에 아마 저항 예상이 됩니다. 인텔은 0.5% 하락을 상승했지만 역시 램리서치가 실적 좋게 내놔서 5% 정도의 상승으로,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좀 부담을 끼고 있습니다.